새누리당 친박계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시한으로 정한 내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7일로 예정된 운영위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당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 같은 분위기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정치권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관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내일까지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장 변화가 없겠죠? 지금 뭐 유승민 원내대표 아직은 적어도 아직은 뭐 물러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다만 그러나 문제는요. 유승민 원내대표로서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좀 이제 이런 데 대해서 필요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자꾸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끄느냐 이래 됐을 때 대통령이 너무 하니까 그렇다고 여당 내 문제로서 국한해서 봤을 때 집안에서 대통령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뭐 밀려나든 양보하든 그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이제 너무 버티다 보면 저 사람 정말 좀 이제 대통령하고 그럼 괴로워서 기어이 대통령을 밀어내겠다는 거냐 혹은 대통령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 좀 불리할 테니까 그 다음에요. 시점으로 봐서 유승민 원내대표에게는 내일만한 시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명분을 세워서 자기가 채통을 지키면서 나갈 수 있는 시한은 내일 국회 운영을 책임진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또 여당의 그 원내대표로서 그동안에 이유 여하 간에 배경 여하 간에 매끄럽게 의정을 운영하지 못한 데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고 물러나면 그래도 모양새는 갖추는데 이후에는 그런 계기를 잡기가 참 어렵죠. 예. 내일 사퇴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더 불리해질 것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약간의 저하고 차이는 있네요. 저는 김태호 최고위원 사퇴가 없었다면 혹시 내일 지금 국회법 문제가 정리가 되고 나서 사퇴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 파동을 겪으면서는 내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대통령과 그 관계, 김무성 대표가 잘 표현을 했죠.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이길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배신자라고 낙인 찍어가지고 보내는 것도 도리가 아니다라는 지적에서 조화를 잘 해야 될 것인데 저는 김무성 대표의 초기에 가장 최대한의 방법은 바로 25일 이후에 26일 날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 정책자문위원 모임에서 90도 숙이면서 사죄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하고 지나가는 수준에서 마무리할까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청와대에서 강하게 반발이 나온 수준이어서 기회가 되면은 정리하고 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잘하면은 내일 이제 정리하고 갈 수 있었을 거다라는 거였는데 김태호 최고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친박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분위기가 돼버리고 나니까 그대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일정으로 봤을 때는 내일 가는 것보다는 만약에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방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저는 추경까지 같이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지금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요. 원래 이 문제가 터지지 않았다면 사실 내일 굉장히 주목하는 날짜입니다. 뭐냐. 대통령이 제2요구를 했는데 211명이나 찬성해서 통과시켰던 국회법 개정안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굉장히 주목해야 되고 만약에 여당이 집단 퇴장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이걸 폐기하는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는 야당이 강력한 반발을 하고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쟁점이 될 것인데 오히려 유승민 사퇴가 쟁점이 돼버려가지고 이 핵심 쟁점이 뒤로 밀리는 상황이 됐는데요. 어쨌든 내일 중간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김태호 최고위원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쉽게 그걸 계기로 사퇴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요. 사퇴가 내일 이뤄지기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내일 사퇴하지 않는다면 친박계가 꺼낼 수 있는 다음 카드는 뭐가 될까요? 그 친박계로서는 뭐 그동안은 예상돼 왔던 대로 과연 정말 지도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지도부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사퇴를 하느냐 뭐 이런 방식도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서 현 김무성 지도 체제를 완전히 와해시켜 버렸을 때는 그 다음에 역풍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박 대통령하고 친박계로 돌아가거든요. 친박도 지금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그동안은 뭘 했냐 이게 있거든요. 그 오랜 동안 갈등 겪으면서 논쟁 겪으면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니까 이제 들고 일어나서 말이죠. 갑자기 무슨 화를 내고 울분을 토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분들도 역시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런 분들이 만약에 현 지도부를 와해시켰다면
이게 확실히 차기 총선을 겨냥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공천권 다툼하는구나. 예, 예. 특히 이제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험, 친박연대라든지 이런 또 있었으니까 저분이 이제 특히 선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아마 그런 거 계산한 것 아닌가. 이런 그런 인식을 국민들한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박으로서도 그런 식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네. 그 다음에 할 수 없죠. 계속 이제 현 지도부에 대해서 비협조로,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공격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서서히 약화시키는 그러면서도 명분을 얻어가는 이런 방법을 취하겠는데 제 생각에는요. 정말 친박이 정말로 박 대통령을 위했다면 애초에 박 대통령하고 비박 지도부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면서 어떻든 청와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쪽 지도부의 양보를 얻어내는 이런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지금 와서 이 사람들이 어떤 그렇죠. 역할을 하려니까 이분들도 지금 선택지가 별로 예.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점에서는 앞으로 계속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사퇴하지 않으면 계속 공격하는 식으로 그렇게 또 비협조로 이런 식으로 지도부를 계속 압박을 해가겠죠. 그러니까 좀 외곽에서 압박하는 것 외에 극단적인 선택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수단이 없습니다. 지금 친박 쪽에서. 거기다가 당과 집권 여당 전체를 위해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일정하게 사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은 대통령의 이번 6월 25일 조치라든가 친박이 거기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세력으로 봤을 때도요. 집권 초 때는 사실상 새누리당 전부가 친박이다. 다만 주류와 비주류만 있을 뿐이다라고 했었는데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른바 친박들이 당 내외 모든 경선에서 패배를 했어요. 이런 과정도 있고 이번에도 또 한선교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사실은 소수로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친박의 특징이 이른바 친박 스스로가 무슨 세력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등을 업고 있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더구나 또 이른바 친박 중에서 몇몇 유력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이른바 탈박 내지 비박이 되어버렸어요. 예컨대 김무성 지금 대표도 그렇지, 유승민 원내대표도 그렇지, 이전에 다른 진영 장관이든 그렇지, 대부분 친박이라고 했던 분 중에서 유력한 중간 구심점이 될 만한 분들 빠져나가 버려가지고 현재 친박 자체가 새로운 뭔가 세력을 형성하기 쉽지 않고요. 오늘 어제 보니까 밖에서 친박이 약하다는 평가들을 하니까 친박 진영에서 밖에 소문과 다르게 수가 막강하고 의총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박 스스로가 압박을 가기는 그렇고 당의 전망 전체를 위해서 어떤 방향을 택할 것인가 비교적 자연스럽게 가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불똥까지 터져가지고 쉽지 않은데 저는 어쨌든 이럴듯 대기가 내일 계기는 되지만은 그 자체가 내일 정리하는 그 수순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버티기가 만약에 계속해서 길어진다면 그 길어지는 기간 동안 유승민 원내대표의 어떤 식물 원내대표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실은 이제 힘을 잃었죠. 그러니까 이제 조직을 장악하는 그런 힘이라든지 조직을 이끌어가는 견인력이라든지 이런 데 엄청스러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역시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면으로 대놓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유승민 원내대표로서는 사실 여당의 원내대표로서는 힘을 잃은 건 사실인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이 이렇게 가다가는 국정이 힘을 잃는다든지 정부가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막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바람에 유승민 원내대표도 힘이 잃지만은 이런 긴장 상태가 계속 대통령도 지금 엄청스럽게 이 지도력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 후반을 이끌어 나가는데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생기지 않고는 이런 상황 속에 그냥 간다면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야당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또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발목을 잡을 명분이 생겼거든요. 이유가 생겼잖아요. 핑계가. 그다음 여당에서는 지금 분열되어 있으니까 한 마음으로 대통령을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가 생기기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어쨌든 대통령이 감정을 그대로 노출함으로써 이 점이 또 최고 통치권자로서의 위험이라든지 권위 이런 데 큰 상처를 입은 건 사실이거든요. 이래서 유승민 원내대표도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겠지만은 청와대가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잘 풀어주지 않으면 유승민 원내대표를 내보낸다 하더라도 명분을 갖춰줘서
그 사람들은 정치인으로서 또 지금 사실 중진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그래도 저 지역 주민에게나 국민에게 대해서 체면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대통령이 뭐 달래준다든지 격려해준다든지 이런 과정이 없이 서로가 계속 멀어진다면 결국은 청와대와 여당이 또 유승민 원내대표가 같이 상처를 입는 게 되겠죠. 네. 그 당과 청와대가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고 필요하죠. 네네. 또 그렇게 돼야만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필요한 부분인데 서로가 이렇게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양쪽의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굳이 비교하자면은 국회는 입법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정부의 협력이 그렇게 많은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오히려 협력 관계가 깨지면은 정부가 불편한 거죠. 정부는 국회가 뒷받침해줘야 입법적인 뒷받침이 있을 때 돌아가는 것인데 그렇죠. 이게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이게 권력 투쟁의 차원에서 봤을 때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만뒀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취향에 맞는 사람이 쉽게 원내대표가 될 것인가 그것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일부 나오는 이야기로는 이주영 의원이 전에 경쟁했던 의원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법으로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른바 비박 진영에서 그것도 원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거 간단치 않은 문제여서 권력 투쟁 차원에서 그냥 밀어낸다고 이른바 친박이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극단으로 갔을 경우에 혹시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와 신당 얘기도 분당 얘기는 그건 어려울 거라고 보고 대신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해가지고 여당을 없애버리는 대통령이 소속한 당이 아니면 여당이 없는 것이니까 혹시 그런 관계는 생길지 모르겠는데 특별하게 친박을 중심으로 당을 컨트롤하거나 그러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탈당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새누리당이 내홍을 겪으면서 김무성 대표의 입장이 뭐 누구보다도 난처할 것 같은데 뭐 비박뿐 아니라 친박 진영에서까지 너무 청와대 눈치만 본다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이제 일단 탈당에 대해서는 예. 지금 뭐 이제 일단 그런 가능성이 뭐 예상되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2년 반 절반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새누리당 안에 정말 내 편은 하나도 없다. 이래서 아예 새누리당에게 전혀 기대할 바가 없다. 이러면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친박이 저렇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 새누리당 자체를 내가 포기하고 떠나겠다 이런 생각하면 대통령 그 이후에 앞으로 나머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은 상당히 이제 아마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실천에 이제 옮기기는 어렵고 김무성 대표로서는 만약에 이 지도부가 이게 와해돼 버리면 예. 다시 그 당에 대해서 당을 지도할 수 있는 지위에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친박 비박이 지금 대결이 아주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김무성 대표는 가능하면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여하튼 이 지도부를 계속 이제 이끌어 나가면서 다시 추스른다 이런 이제 전략일 겁니다. 그러면 김 대표로서 가장 뭐냐면 바람직한 방향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어떻게든지 잘 설득해서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유도하면서 친박의 예봉을 이제 꺾는 거죠. 그러니까 친박의 공격을 이제 그 선에서 차단하면서 다시 한번 당을 이제 추스러서 그렇게 되면 친박도 그 안에서 계속 힘을 쓸 수는 없죠. 왜냐하면 친박은 지금 공격 유승민만 밀어내면 된다 이러지만 유승민 원내대표 일단 밀어내면 그 다음에 더 공격할 명분이 없어진단 말이죠. 네. 이래서 그 김무성 대표는 그래서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성질대로 한다면 그분도 그랬잖아요. 전에 김기춘 실장하고 사이에서 무슨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도 참았다. 박근혜 네. 대통령을 위해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참았을 거고 당의 평화를 위해서도 참았을 거고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도 참았을 건데 앞으로도 그 참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공격이 주변에서 비박에도 오고 뭐 친박에서도 온다지만 지금은 앞으로도 당분간 유승민 원내대표의 신태가 분명히 결정되기 전까지 계속 참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비판적인 쪽에서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양쪽에서 다 욕을 먹고 있다는 예. 건데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김무성 대표가 택하는 지금 당의 대표로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상당히 길게 참는 더구나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독특한 리더십 체제에서 본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유승민 대표를 침으로써 김무성 대표를 흔들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짧게는 김무성 대표가 좀 흔들릴 수 있겠지만은 김무성 대표를 대체하는 새로운 리더십 체제를 구축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가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네. 지금 특별한 지금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에서 김무성 대표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다만
본인이 조금 스무스하게 가려고 했던 것보다는 중간에 이런저런 일이 이제 이른바 친박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터져 나왔는데 뭐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당의 내용이 깊어가는 사이에 야당의 투톱은 이제 갈등을 일단 봉합한 상태인데요. 말 그대로 봉합이기 때문에 갈등이 또 언제든지 다시 터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히 봉합했으면 되겠는데 네. 미봉 상태거든. 그러니까 우선 급한 대로 이제 덮어놓은 상태니까 그 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근본적인 기본적인 또 그런 갈등 구조가 해소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건 그냥 여전히 있는데 다만 상대방이 계속 실수를 저질러 주니까 분위기상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기회를 이용하자. 우리도 같이 싸워주면 저 사람들 도와주는 거 되니까. 그래서 하고 또 어차피 이제 사실은 당권을 쥔 측이 좀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종걸 원내대표로서는 뭐 최재성 카드가 저기 자신이 맡기에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면 그 대안으로서 이제 자신도 뭔가 그 얻어내서 비노 측에 대해서 명분을 세우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는 있는데 그게 지금 친노 그룹에서는요 오직 이 길로거든. 그 이제 말하자면 우리 방침은 분명히 정해졌고 우리 진로는 분명하다. 그건 당신들 따라오든지 말든지. 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거기서 정말 자신의 어떤 여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겠는데 뭐냐면 뭐 이거 러브샷이랍니까? 예. 그것 때문에도 네, 네. 지금 문제도 많고 왜 거기 가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고 한데 그 이종걸 원내대표로서는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비노 측에서도 불신을 받고 있고 저 사람 측 정말 믿어도 되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친노 측에서는 보니까 이종걸 원내대표를 뭐 믿어서 우리 편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아니고 여하튼 최대한 이 사람을 붙잡아 둠으로써 그다음 자신들이 그 명분을 얻고 자신들이 그 길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비노 측에서 만약에 또 공격의 압박이 가해지면 이종걸 원내대표로서 계속 러브샷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 되니까 아마 이것도 곧 다시 또 이 화라산처럼 또 분출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얘기하신 대로 특별히 정리된 게 없죠. 지난번 혁신 나오고 당 논란되었을 때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 개선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비판적인 쪽에서 보았을 때요. 설점이나 더 붙었죠. 최재성 사무총장이 새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이른바 친노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 지금 개선된 건 없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당 내부에서 계속 싸울 수가 없으니까 같이 가는 거죠. 대신 진행되면서 몇 번의 계기가 있을 것인데요. 하나 당으로서는 어려운 과정은 지금 총선의 일정을 향해 가고 더구나 10월 달에 기초단체장 여러 군데서 지금 보궐선거가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운 세력, 신당 내지 새로운 세력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니까 외부의 움직임이 당 내부의 움직임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뭔가 해결되는 쪽보다는 시간이 진행돼 가면서 당을 흔들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신당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야권 기반의 신당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다만 얼마나 새정치민주연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신당이 생길 것인가 또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과연 모일 것인가 이런 변수는 있지만은 생기는 순서에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봅니다. 신당의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나오는 뭐 신당론, 분당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야권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추측컨대 지금은 계속 압박을 가함으로써 만약에 친노 세력에서 기득권을 정말 내려놓고 큰 양보를 해서 비노 세력도 같이 있으면 친노 비노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장 간단하게는 이 총선의 공천권 이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문 대표를 비롯한 이 친노 지도부가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렇게 돼서 비노가 이 두려움을 안 갖도록 공천 학살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만 해주면 또 모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신당 움직임이 그런 식으로 압박을 왜냐하면 신당에도 역시 이 차기 주자라든지 이런 핵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응집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지금은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당을 만든다면 이 신당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출발부터가 힘이 없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신당을 당장 창당해도 굉장히 어렵지만은 압박을 가해서 만약에 중대한 양보를 얻어내면 갈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에 친노가 해온 것을 보거나 지금 문재인 대표가 가끔가다 이 말하는 그 레토릭을 보거나 도저히 저 사람들은 보면 오든지 따라오든지 아니면 가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런 식이니까
이 마이웨이에 대해서는 이제 비노 측이 거부감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끝까지 친노가 저런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어쨌든 우리는 그 우리대로 가겠다. 이래서 신당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죠. 그럼 그 얘기하신 대로 지금 이른바 주류가 아닌 나머지 쪽에 차기 대권 주자라고 설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함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 차기 대권 주자 비슷한 사람이 신당의 가능성에 구심점에 설 수 있을 여지가 있다면 굉장히 조심할 건데 예. 너희들 나갈 수도 없고 나가봐야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막 가는 거죠. 제가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문재인 대표의 경우에 본인 대표 자리만 빼놓고 모든 것을 넘겨줄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도 본인 중심의 권력 게임을 하려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신당의 유형 중에서 당의 불만을 품고 쪼개져 나갈 신당도 있겠고 예.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새롭게 뭔가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몇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만들기는 만들어질 것인데 얼마나 힘 있는 신당이 될 것인가 또 기존의 야당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것인가 네. 이런 나머지 변수들만 있을 뿐이지 생길 거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 누구 생각나는 분 없을까요? 예를 들면 야당이 그동안에 저 야당의 비노 측에서 특히 손학규 전 대표한테 공을 들여가지고 계속 찾아가고 그 뭐 토벽집이랍니까? 네네. 거기에 계속 찾아간다든지 또 손학규 전 대표 여기 어디 구이동입니까? 어디다가 또 뭐 거처를 마련했다. 이래서 또 언제 관심을 근데 손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이 뭐 모락모락 이끼처럼 뭐 곰팡이처럼 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네. 정치인이 정치 안 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스스로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김한길, 안철수 그 전 두 공동 대표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정말로 이제 과감하게 딴 살림 차리겠다, 나가겠다 이렇게 네. 되면 사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역시 저 차기 주자로서 주목받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다음에 손학규 전 대표로서는 이 아우른 응집력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손학규 전 대표로서는 나는 다시 쓰였다가 다시 어느 날 되면 이제 용도 끝이다 이런 식의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네. 있을 것이고 이래 또 안철수, 김한길 두 전 공동 대표의 경우 특히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확실한 전망이 서지 않아. 왜냐하면 전번에 새정년 만들다가 정당 만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 뼈아픈 경험이 있으니까 쉽게 움직이지는 못하겠지만은 네. 만약에 비노 측에서 정말 저 사람들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결집력이 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네. 앞으로 비노가 과연 그런 식으로 결집된 어떤 세력으로 뭉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신당 창당에 아주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현재 구심점이 있다면 당연히 신당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 같고요. 지금 신당이니 야당의 여러 개 다당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총선 이후에 대권 경쟁은 어차피 1대1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네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차기 주자를 중심으로 한 경쟁은 총선 네. 이후에 갈 것 같고 신당 논자들은 그 이후에는 야당의 혁신, 야당의 강화 차원에서 뭔가 신당 운동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비노 측에서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차피 돌아와서 다시 합친다 하더라도 문재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는 거죠. 네. 문제는 거기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비노 쪽에 확실한 구심점이 없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야당의 어떤 갈등이 완전히 봉합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불씨가 생길지는 지켜보도록 현재 하겠습니다. 진행형이죠. 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